조선 궁중비사. 세상을 모두 가졌지만 가슴속에는 한 사람만 남은 영은기생 소춘풍. 문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기생들도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란 권력이나 부귀, 명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면 기쁜 것이 사랑입니다. 영흥 출신의 기생 소춘풍은 용모가 지극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미모로 조선을 뒤흔들었는데, 가무의 능하고 시와 문장에도 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생들처럼 그녀도 출생이나 사망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성종시대에 활약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능화의 조선의 어화사의 미모로서 한 세상을 뒤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한양에서는 때때로 지방에 이름 있는 기생들을 뽑아 올리라는 영을 내리는데, 이것이 선상으로 각 지방에서는 최고의 명기를 뽑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기녀들은 한양기적에 올라 활약을 하며 고관대작들의 품속을 전전하면서 한 세상을 풍미하기도 하고, 미모가 사라지면 다시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소춘풍은 성품도 담대하여 권력자들을 쥐락펴락했고 많은 고관대작들의 구애를 받았으나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는 평범한 선비인 이수봉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생 소춘풍을 사랑했던 이수봉이라는 남자는 이름만 기록에 남아있어서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영흥 출신의 이름 없는 선비일 가능성이 높은데, 소춘풍이 영흥에서 한양으로 올라오자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영천군 이정은 세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아들로 상당히 호색한 인물로, 그는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온 기생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영천군 이정의 집을 거쳐간 많은 기생들이 명기로 이름을 떨쳤는데, 기생 자동선을 비롯하여 많은 기생들이 그를 거쳐갔으나 그는 자신을 떠난 기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청교화를 사랑하다가 자동선을 첩으로 들였는데, 그녀 또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청교연 묘상 심격. 자동연화만의 농. 청교의 버들은 애태워서 푸르기만 하고 자동의 경치는 때를 만나 더욱 아름답네. 서거정이 지은 시인데, 청교화는 젊기만 했지 자동선이 훨씬 미인이라는 뜻으로 영천군 이정은 이 시를 외우면서 늘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동선의 미모는 명나라까지 알려져 사신 김식이 조선에 오게 되자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조정에서는 왕실의 첩을 사신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른 기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다. 한림 장령이 항상 자동선의 미모를 칭찬했는데, 이 정도의 여인이라면 장령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식이 고개를 흔들어 사신을 접대하는 예관이 할 수 없이 자동선을 청하여 보여주자 사신이 비로소 만족했는데, 이런 영천군 이정의 집에 소춘풍이 들어가자 장안의 한량들이 들끓었습니다. 성종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16일 개 세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사원부에서 죄인 김윤손의 유를 아뢰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외방에 부처시키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선정관 김윤손이 영천군 이정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 소춘풍을 불러다가 대낮을 간통한 죄는 결장 100대에 고신을 모두 빼앗아야 하며 외방에 부처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영돈령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성종은 이 일을 의정부와 영돈령 이상의 대신들에게 논의하도록 했는데, 한명회, 홍을, 이극대, 노사신, 윤호, 김경광 등은 곤장 100대는 돈으로 바치게 하고 고신을 빼앗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윤소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소춘풍과는 자신이 먼저 정을 통했는데 이정이 나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생은 지아비가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정을 통하는데 간통죄로 다스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왕설래가 벌어졌지만, 김윤소는 외방에 부처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이한 것은 소춘풍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김윤손의 간통 사건으로 소춘풍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종을 사로잡은 기녀 소춘풍. 하루는 성종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소춘풍이 참석했는데 궁중잔치의 의전에 맞춰 성대한 연회가 벌어져 악공들이 늘어서 연주를 하고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성종이 기생은 관주가를 부르고 술을 따르라고 영을 내리자 소춘풍은 나아가 금잔에 술을 부었으나 지존인 임금에게 올릴 수가 없어서 영의정 앞에 가서 잔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수 제2부감차건. 야교 칙정 아호고야. 순 임금이 계시지만 감히 말을 할 수 없으나 요 임금이 바로 내 좋은 짝인가 하노라.
소춘풍의 노래는 임금에게는 감히 잔을 올릴 수 없으나 영의정은 나의 좋은 짝이니 잔을 올린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모두 웃고 영의정도 흡족하여 성동에게 사례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춘풍은 노래로 궁궐에 쟁쟁한 대신들을 쥐락펴락했는데 이 이야기는 문역들 조선 공중기사 밤마다 술과 여자를 찾아 헤맨 성동이 몰래 한 소춘풍과의 사랑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동도 소춘풍의 노래에 감탄하여 금단과 견주 및 호표피, 부추를 상으로 하사했다는데 무거워서 운반할 수가 없자 입시했던 장사들이 모두 날라다 주어 그녀의 이름이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성동은 기생을 좋아하여 임금이 궁중 금원에서 베풀던 작은 연회를 열 때마다 기생들을 불러들여 즐겼는데 성동시대에 선정관 중에 용모가 천신과 같은 미남 소위 꽃미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여 용모와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의 옥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거리에 나서면 기생들이 다투어 쫓아왔기 때문에 낮에는 거리에 나서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성동이 지년보다 규모가 크고 의식이 정중한 궁중의 잔치인 진풍정을 열어 관기와 사창이 장내에 가득했는데 기생들이 해가 질 때까지 한쪽만 바라보고 있어 성동이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생들이 어찌하여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가? 선전관 이 아무개가 시신 반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황송해하면서 대답했는데 기생들은 꽃미남인 이 선정관을 쳐다보느라고 잔치는 뒷전이었던 것으로 성종은 기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선정관이 괘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성종이 편전에 있는데 대신들과 이 선정관이 입시에 있었는데 무더운 여름철이라 부채질을 하던 성종이 명주천을 부채에 매달고 몇 번 흔들다가 시신들에게 하문했습니다. 이 부채를 누구에게 주랴? 영의정에게 하사하십시오. 대제학에게 하사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다투어 아뢰었는데 성종은 대신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 선정관에게 부채를 던졌고 이 선정관이 황송해하면서 부채를 받았으나 이후 성종의 질투를 받아 죽을 때까지 선정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선정관에게 질투를 할 정도로 기생들을 좋아한 성종이었으니 미모로 장안을 뒤흔든 소춘풍을 그냥 둘 리가 없었는데 성종은 소춘풍을 은밀하게 불러서 후궁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하께서는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 천한 기생을 대궐에 들여 비난을 받으려 하십니까? 내 미색이 나를 설레게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고? 전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니 틈틈이 미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행은 임금이 미복을 입고 신분을 숨긴 채 잠행하는 일로 소춘풍의 말은 밤에 몰래 나오라는 뜻으로 성종은 소춘풍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고 그날 이후 틈틈이 미행을 나와 소춘풍과 미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소춘풍의 고백. 소춘풍은 미모로 고관대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세상을 살았으나 화무시비롱의 권불 10년으로 장안의 사내들 가슴을 뒤흔들던 소춘풍의 미모도 나이가 들면서 가을 햇살처럼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너에게 후하게 해줄 것이 없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앞에 별도로 잔을 차려 내 뜻을 표하겠다. 성종의 후궁이 낳은 봉안군 이봉의 아들인 흥왕군이 소춘풍에게 말했는데 소춘풍은 내 죽은 뒤에 훌륭한 전을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답했답니다. 이후 소춘풍은 기생은 늙으면 의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어 최국광의 소실이 되었는데 최국광은 진정으로 소춘풍을 사랑했으나 소춘풍의 마음은 여전히 이수봉에게 있었습니다. 내 병이 위중해졌으니 가슴에 품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 수봉이 보고 싶습니다. 소춘풍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는데 왕을 비롯해 숱한 남자를 거느렸음에도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국광은 소춘풍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입을 다물었는데 그래도 소춘풍이 죽자 선영의 장사를 지내주었고 흥원군도 약속대로 제주를 갖추어 훌륭한 전을 차렸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세상을 모두 가졌지만 가슴속에는 한 사람만 남은 명은기생 소춘풍이었습니다.